야, 팟캐스트 잉글씨. 네,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 설날 연휴, 마지막 날 1월 24일 화요일인데, 설날 연휴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이런 말, 설날 뭐, 떡국 먹고, 뭐, 그랬는 인사는 해야지, 그래도. 듣는 사람이 없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인사는 해는. 저번 시간에, 사도행전 독해, 19절 19절까지 했죠. He could see again. He got up and was baptized. And after taking some food, he regained his strength. After taking some food, he regained his strength. 먹어야 힘이 나. 그래서 설날이라서 떡국 먹었죠. 언제까지 그러니까 설날에 떡국 먹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행복하게 생각을 해야 돼. 그것조차도 이제 없는 때가 올지도 몰라. 응? 사 먹으면 된다고? 그렇지, 사 먹으면 되긴 되지. 돈만 있으면은 떡국 사 먹으면 되죠. 떡국이랑 뭐 갈비탕이랑 뭐 이런 거. 갈비찜도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고기가 맛있어, 고기가. 설날 얘기 할 게 없어요. 설날 얘기 할 게 없고, 설날에, 연휴에 어젯밤에 그걸 봤어요. 유튜브에서, 북한 그 9월 9일 날 북한은 노동당 창건일이 북한 그 정부 수립일인가 봐. 1948년 9월 9일. 그래서 9월 9일 그 노동당 창건일을 기념해가지고, 북한에서는 그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 모여서 열병식을 하죠. 김정은도 나오고. 그거 봤어요. 그래서 막, 국기 개양식 하는데 막 북한 국가가 나와, 뭐. 북한 국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북한 국가는, 우리나라 애국가는 좀 정적이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기품이 우리나라 동해물과 백두산, 우리나라 애국가는 좀, 고요하다고 해야 되나? 마르고 다, 좀, 근데, 북한 국가는 막 장엄해요, 막. 북한 국가는 막, 멜로디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북한 국가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 북한 찬양을 하고 싶어, 막 마음속에서 막 그 애국심이 막 이렇게 막 불타오르는 막, 진짜 곡이 멜로디가 좋아요. 그런 거에 이제 속으면 안 되는 거야. 딱 겉으로 봤을 때 북한, 막 열병식, 근데 막, 북한 사람들 막 그날은 북한의 축제인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평양에 막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게, 자기가 좋아서 거기 나와가지고 막 환호하는 게 아니라 강제로 끌려 나온 거잖아. 근데, 얼굴 표정은 다 막 그 기쁨에 넘치는 막, 또, 김정은이 연설할 때, 막, 북한이 독재 국가라고 해서 막 김정은이 막
말을 할 때는 그렇게 하잖아. 막 인민들의 막 미안하고, 연설할 때는 막 인민들에게 미안하고, 고맙고, 뭐 어쩌고 저쩌고, 존댓말을 써주죠. 존댓말. 평소가 아니라, 그렇게 독재 권력이면은, 조선시대 왕이나 마찬가지잖아, 왕. 근데도 막 인민들한테는 막 존댓말 써주고, 우리나라 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못지않게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새해 신년사 하면은 국민들한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막 이렇게 말하잖아. 그리고 존댓말 써주잖아. 북한은 더 존댓말 써줘.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강압적이고 강압 통치를 하고 막 그러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 연설 들어볼 때. 근데 다 사기라는 거죠. 다 겉으로는 막 인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김정은하고 그 통치자들, 통치 권력에 있는 당 지도부나 뭐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대다수 인민을 착취하는 그런 시스템이야. 근데 겉으로는 마치 인민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북한은 막 무상급식, 배급을 해줘. 무상급식에 무상교육에 무상의료, 있잖아. 자본주의가 아닌, 자본주의에서는 돈 없으면은 진짜 굶어 죽어야 되는 건데, 북한은 국가에서 다 해준다는 거잖아. 스웨덴보다도 한 차원 업그레이드. 스웨덴 복지국가보다도 한 차원 더 높은,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져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망했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소름 돋는 거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가 다르다라는 게 소름 돋는 점이죠. 이거 영어 독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일단 영어 독해. 그래서, 사울인 다마스커스 앤 제루살렘. 제목도 있어. 성경이 이렇게 친절한 책이라니까. Saul spent several days with the disciples in Damascus. 그래서 사울이 며칠을 보냈대. with the disciples. 여기서 disciples는 그 예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사울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 in 다마스커스에서 이제 예수의 제자들을 막 박해하더니 이제 자기가 오히려 자기가 이제 예수의 제자들과 이제 자기 한 사람이 된 거야. 자기도 그 동료가 된 거야. 서로 이제. And once he began to preach in the synagogue, 시나고그에서 한 번은 그가 began to preach, 설교를 시작했대. 이제 예수를 박해하더니 이제 자기가 이제 예수의 제자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설교를 해. in the synagogue, 회당이라는 거죠. 교회나 마찬가지, 회당. 유대 사원의 시나고그라 그러죠.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마스커스에서 회심을 하고 나더니 이제 열렬한 예수의 신도가 된 거예요. All those who heard him, all those who heard him,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 all those, 모든 사람들, all those who heard him were astonished, 놀랐다는 거죠. 수동형으로 쓰였네. 그러니까 astonish는 놀라게 하다라는 뜻이고, 놀랐다, 놀래진 거죠. 놀래지는 거, 놀란 거는
수동형으로 써가지고 be astonished were astonished 이런 게 어려운 거야. 이런 게 우리는 놀랐다 그러면은 영어로 놀랐다 뭐지? surprise? surprised죠. 그것도 놀라는 것도 surprise는 놀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놀랐다 하면은 수동형으로 써야 돼. I was surprised 이렇게 써야 돼. 똑같잖아. 그러니까 영어가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영어가 이래서 우리는 놀랐다 하면은 놀랐다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는데 놀랐다라는 단어가 수동형으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astonished도 마찬가지로 놀랐다 하려면은 astonished를 수동형으로 써야 돼. 그래서 were astonish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지 않으면은 영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And asked 그리고 물어봤다. 놀라서 물어봤다. Isn't he the man? 그가 그 사람이냐? 그 사람 누구다? Who raised havoc in Jerusalem? Among those who call on this name? 그 사람인데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이것도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말고 그냥 그가 그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다? raised havoc 예루살렘에서 하복을 raise 올렸다. among those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who call on this name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독직해가 안 돼. among those 그리고 끊어. among those 하고 끊어야 돼. in Jerusalem among those 끊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who call on this name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무슨 뜻인지 해석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한글 번역을 봐야 돼. 21절 21절에 뭐라고 돼 있냐? 19장 21절이죠. 이 일이 있은 후에 19장이 아니죠. 19장이 아니라 9장이지. 9장 21절. 그래서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사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놀란 거죠. 사람들이. 레이즈드 하복을 멸하려던 하복이 무슨 뜻이지? 레이즈드 회복 단어 찾아보세요. 모르겠어. 이게 raised 회복이 멸하려던 이라는 뜻이래. 무슨 뜻이지? And hasn't he come here to take them as prisoners to the chief priest? 그렇죠.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던 죄수로 끌고 가려던 그 사람이 맞냐? 사람들이 다들 놀란 거죠. Yet Saul grew more and more powerful and baffled the Jews living in Damascus by proving that Jesus is the Messiah. 그리고서는 증명해 예수가 메시아다, 구세주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메시아가 그리스도란 뜻이죠. 구세주란 뜻이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한술 더 떠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리스도나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뭔 소리지? 라는 못 알아듣죠.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 구세주, 그리스도는 그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래. 그거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왕이 된다는 왕.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구세주나 마찬가지인 거죠. After many days had gone by, there was a conspiracy among the Jews to kill him. But Saul learned of their plan. Day and night they kept close watch on the city gates in order to kill him. But his followers took him by night and lowered him in a basket through an opening in the wall. 해석이 안 되는데 여기서 힘이 그를 죽이려는 힘이 사울을 말하는 건가? 사울을 말하는 거죠.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거 이상하다 이거야. 원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아니지 유대인들 그쵸 배신자가 된 거죠. 이제 유대인은 여기서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그 대제사장들과 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배신자야 예수 제자들을 잡아오라고 시켰더니 이제 시켰는데 잡아오기는커녕 열렬한 예수의 신도가 돼버렸으니까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개교가 그러니까 모략 그런 뜻이죠. 작전 그런 뜻이죠.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사울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 거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바스켓이 광주리래. 그래서 고층 빌딩 같은 거 닦을 때 그 밧줄에 사람이 앉아가지고 의자 같은 거를 밧줄에 매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고층 빌딩 유리 닦잖아. 그런 식으로 바스켓에다가 사울을 넣어가지고 로워드 내려보냈다는 거죠. 성문 아래로. Through an opening in the wall. through an opening. 오프닝이라는 것은 이제 문이란 뜻이죠. 오픈이 동사잖아. 문을 열다라는 거죠. open the door 하면은 문을 여는 거죠. 근데 오프닝 해서 동명사로 써가지고 오프닝 하면 그냥 문이 되는 거죠. 오프닝. 그래서 동명사잖아. 동명사라서 앞에 부정관사 on이 붙은 거죠. 명사랑 똑같은 명사니까. 그래서 오프닝이라고 하면은 그냥 문이 되는 거죠. 성문에 in the wall 그 성벽에 있는 문을 통해서 바스켓을 무슨 뜻인지 성문이 닫혀 있었겠죠. 성문이 닫혀 있으니까 바스켓을 내려보낸 거죠. 성문이 열려 있었으면 그냥 열려 있는 걸 통해서 그냥 나가면 되지. 바스켓을 내려보낼 리가 없잖아. 여기까지만 그냥 할게.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그래서
지금 읽어봤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특히 이제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 관계대명사가 쓰여가지고 이제 문장을 수식을 하면서 문장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한 문장이 되면은, 우리말 어순하고 반대가 돼버린다고. 그러면은 뒤에서 앞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직독직해가 안 돼. 그래서 반드시 관계대명사 어떤 수식하는 거에서 앞에서 끊어가지고 거기까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관계대명사가 쓰이는 그 부분을 해석을 해라. 그래야지만 직독직해가 된다. 이게 핵심 비법이에요. 이게. 독해할 때도 마찬가지고 리스닝 할 때도 마찬가지. 전에 이 얘기를 다 했지만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한 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해할 때는 뒤에서 앞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 시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거꾸로 해석을 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그게 잘못됐다라는 잘못된 방식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 리스닝을 할 때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를 여실히 알 수가 있죠. 왜? 리스닝은 한번 지나가면 끝이잖아. 글로 써져 있는 거는 책에 이렇게 글로 써져 있는 것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할 수 있지만 듣는 거는 소리는 한번 지나가면 끝이기 때문에 지나간 거를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해석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리스닝이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 우리가 학교에서 초등학교 3학년서부터 초등학교 3학년서부터 3년, 그리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9년 동안 영어를 배우는데 9년 동안 영어를 배우고 나와서 길에서 외국인을 만나면은 리스닝이 안 되니까 뭐 말은 못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뭐라고 하는지도 못 알아듣잖아. 그러면 9년 동안 도대체 영어를 뭘 배웠냐, 이거. 핸드폰에 저장 공간이 없어서 잠깐, 메모리를 좀, 점검하고 다시 올게요. 응? 영어를 10년 가까이 배웠는데, 그게 뭐냐고, 그게 그럼 도대체 10년 동안 영어를 뭘 배운 거야? 그러면은 외국인을 만나서 한마디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외국인이 땡큐 그러면은 you're welcome 그래야지. 땡큐 하면 땡큐 그래. you're welcome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물론 알고는 있는데 땡큐 하면은 you're welcome 천만에요. 그러면 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 생각이 안 나면은 엘리베이터에 방금 주차장 내려올 때 엘리베이터에 그 광고판에 1대1 영어 회화 튜터라고 해서 앱을 광고가 나오더라고. 1대1 영어 회화 앱을 통해서 만나가지고 1대1 영어 회화 연습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게 내가 영어 배우던 시절에는 그런 게 물론 없었고, 근데 지금 그런 이제 앱이 생기고 어플리케이션이 생겨도 그게 과연 영어 공부를 대신해 줄 수 있을까? 대신해 줄 수가 그거는 그냥 앱은 그냥 영어 친구를 찾아주는 중개잖아, 중개. 우리가 무슨 쇼핑몰 이런 것도 사실은 중개잖아. 그 스마트폰 인터넷으로 하는 거는 중개지, 중개.
그러니까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과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게 인터넷 이커머스잖아. 쿠팡이 그런 거잖아. 그런 것처럼 영어 앱을 통해서 영어 회화 친구를 만나겠다. 필요가 없는 필요가 그냥 그냥 외국인의 친구를 사귀면 되잖아. 근데 외국인을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인 또는 영국이나 캐나다, 호주 영어권 국가의 사람들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앱을 통해서 만나서 영어 하라인 거야, 영어. 근데 그런 게 공부를 대신 해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만나서 대화해야 되잖아. 근데 만난 게 쉽지가 않으니까 또 사람과 사람을 만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만들어 볼까? 영어 나와 있기는 하지만 1대1 영어 대화 어플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근데 그런 플랫폼이 있어도 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이렇게 돼야지 그 사람이 어떤 영어 실력을 늘려주거나 이렇게 하지. 둘 다 실력이 안 되는 한국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둘 다 영어로 말을 못 하는데 그런 어플 통해서 우리 영어로 말하자. 잘못된 영어를 쓸 거 아니야. 그러면은 누군가가 원어민이 그 영어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또 그 사람 자기 시간을 내가면서 영어 가르쳐 줄까? 무료로? 그렇게 할 일이 없는 원어민이 있어? 돈을 받는다라면 또 몰라도 결국에는 그러려면은 그냥 학원을 가는 원어민이 있는 영어 학원을 다니는 게 낫지. 어플로다가 만나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게 낫지. 스마트폰으로 원격으로 이렇게 대화가 되겠냐고. 그래서 쓰잘데기가 없다. 대신 내 방송을 들으시라 이거죠. 내 방송은 영어 공부의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 방법. 그래서 우리는 잘못 배운 거야. 잘못 배운 거. 단순히 방식이라든지 영어 공부의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걸 넘어서 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얘기를 안 하니까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학교에서 문법을 배우고 독해를 배우고 그렇게 하는 잘못된 방식으로 영어를 배우는 것이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게 맞는 거다.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 방식이 그게 정상적인 거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 아예 문제의식 자체가 없는 거야. 마치 북한 사람들이 자기네들 태어나면서부터 갓난 아기들 타가소에 가면서 유치원에서부터 세뇌 교육을 받잖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어버이 수령 그러면서 김일성 어버이 수령 그러면서 국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세뇌 교육을 받잖아. 실상은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국가에 속하는데 다른 외부 세계와 완전히 차단돼 가지고 그렇게 외부의 다른 나라, 다른 세계, 북한을 넘어가는 다른 세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서 자기들이 최고다. 우리가 여기가 인민의 낙원이다, 지상 낙원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뇌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가잖아.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사람들이 외부 세계를 알게 됐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냐 이거야. 마치 영어를 잘못 배웠는데 잘못 배운 걸 몰랐다가 깨달았을 때 그래서 내 밤에 잠이 안 와서 그 탈북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탈북해서 이게 속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지금 북한 안에서도 말은 못하지만 한국 드라마를 몰래 USB로 몰래 구해가지고 본다 그러잖아. 걸리면은 총살이죠. 북한이 그렇게 인민의 낙원이고 그러면은 외부에서 해외 드라마도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해줘야지. 자기네들 그러니까 속이는 거야. 응? 자기네들 인민들을 속여. 누가? 당 지도부가. 그래서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북한을 통치하는 수뇌부가 절대 다수인 인민을 착취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누가 북한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유지시키는가? 북한 지도부, 당 지도부. 그 소수의 몇천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 몇천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다수의 수백만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그 사람들은 속고 있는 거야. 수백만의 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유치원 시절서부터 세뇌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는 거야. 그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속았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어떤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다 속으면서 살아왔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충격이 얼마나 크겠냐고. 내가 영어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충격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걸 느낄 거야. 그래서 그거 본 거죠. 북한 탈북자들이 하는 얘기들 들어보고 그러면은 어떤 대리 만족 같은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실에 사는 것이 굉장히 고달퍼, 불행해. 그러면은 그런 거를 봐요. 탈북 다큐멘터리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내가 북한에서 살고 있는 저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면서 저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느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다행스럽게도 나는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런 식의 고통은 당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냐고 그러면은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거죠. 만약에 북한에서 그 사람의 입장이라고 그 감정이입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단 하루만이라도 자유로운 곳에 가서 북한의 이 강압 통치가 없는 곳에 가서 살고 싶다 막 이런 염원을 가질 거 아니야. 마치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이 되는 광복의 그날 하면서 누구야 시문 같은 사람은 막 그런 시를 썼잖아.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얼마나 그날이 오기를 염원하면 삼각산이 일어나서 더덩신 춤을 추고 한강이 용솟음 치고 그날이 오기를 그렇게 고대했잖아. 그런 사람들의 기분과 같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불행하지? 북한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불행하냐 이거야. 근데 또 따지고 보면은 그렇다라는 거야. 한국도 그러니까 한국의 이 현실과 북한의 현실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한국의 현실이 심화판이 북한이다. 우리도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우리도 윤석열 정부한테 속고 있는 거야. 겉으로 봤을 때는 막 자유롭고 막 그런 것 같은데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막 짜증이 나는 다른 사람들은 막 제네시스 타고 다니고 막 벤츠 타고 다니고 그런데 나는 모닝 타고 다녀야 돼. 자율주행 기능도 없어. 길 가다가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막 길 가다가 테슬라가 지나가면은 막
짜증나는 거야.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 부러운데, 저거, 자율주행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 자율주행, 켜놓고 지금 고속도로 달릴 수 있다 그러잖아. 저 사람은 테슬라 차, 사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차는 알아서 지가 운전하고,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창밖에 풍경을 보면서 오토파일럿으로다가 이렇게, 갈 텐데,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차 사지도 못하고, 자율주행 있는, 제네시스에 들어가 있다 했잖아. 현대차도 개발해가지고, 이제 제네시스 그랜저 이런 차에 이제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빈부격차를 느낀다는 게 빈부격차를 느껴. 남한에서 한국에서 사니까 이게 자유로운 게 아니라 여기는 또 이제, 빈부격차가 있잖아. 돈으로 사람을 나누고, 마치 계급을 나누듯이 돈으로, 조선시대 신분을 나누듯이 양방, 평민, 노비 이렇게 나누듯이 돈으로다가 사람을 이렇게, 급을 나누고, 계급이나 마찬가지지. 계급을 나누고, 돈이 없으면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여기도 불행한 거예요, 여기도. 북한은 물론 더 불행하죠. 거기는 심화판이고, 여기도 불행해, 여기도 속고 있는 거야, 겉으로는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부강한 나라인 것 같아. 그렇게 선전을 해. 근데 알고 보면은, 뜯어보면은, 개판인 거야, 여기도. 영어를, 9년, 10년 넘게 공부를 해도, 대화가 안 돼. 외국인 만나서, 원어민 만나서 대화가 안 돼. 뭘 배운 거야, 도대체? 여기도, 그런 거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북한보다는 낫지만, 그러니까 북한을 또 보게 되는 거야. 저기서 태어났으면 진짜 저기는 사람이 살 곳이 아니구나. 마치 트루먼 쇼. 영화 트루먼 쇼 있잖아. 거기 보면은 그 영화 보면은 그 주인공 한 명을 속이잖아. 어렸을 때 미혼모가 낳은 애를 입양해가지고 그 스튜디오에서 그 감독이 입양해서 하나의 도시가 거대한 스튜디오야. 북한이 그런 거죠. 하나의 나라가 거대한 그 스튜디오야. 통제 속에 있는 거. 거기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은 그 트루먼 쇼의 그 주인공처럼 속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하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게 체제의 그 당 지도부라든지 그 소수의 그 통치 계급에 자기들이 속고 있다. 어려서부터 세뇌 김일성 어버이 수령 위대한 수령 그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질 못해요. 반란을 일으켜서 그 체제를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몇천 명밖에 안 되는 기득권 세력을 대다수의 민중들이 뒤집어 엎질 못하는 거야. 왜?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왜 그 북한이 무너지지가 않느냐. 북한 체제가 무너지면은 우리나라가 영토가 2배가 되는 거야. 한국이 통일이 되면은 영토가 2배가 되잖아. 자유민주국가로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면은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좋잖아. 백두산으로 수학여행 가고, 그렇게 되면은,
북한을 개발하면은 한국 경제가 부흥이 될 텐데, 흡수 통일을 해버리지. 근데 그 소수의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북한 통치자들이 그래서 악착같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맨날 그렇게 말하잖아. 뭐 적들이 자기네들을 공격할 거라고. 그러니까 핵무기가 있어서 방어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 근데 그 적이 누구? 적이 미제라고 그러죠. 미국을 미제라고 하면서 자기네들 자꾸 쳐들어올 거라고 그러잖아. 근데 미국이 북한을 왜 쳐들어가? 북한 뭐 가질 게 있다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 크림반도 때문에 그 영토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미국은 저기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데 미국이 북한 영토를 가지기 위해서 미국이 북한 그 조그만 땅을 가지기 위해서 침략할 일이 없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나쁘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중국 대신에 북한이 나서 가지고 대신 미국한테 덤비는 거라고. 근데 한국은 북한하고 바로 맞닿아 있고 통일이 문제잖아. 그러니까 미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한국에 하는 말이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쳐들어가 가지고 북한 영토를 다 우리가 통일해 버리면 좋다. 근데 그 말은 안 하고 김정은이 연설할 때도 미제 제국주의자들이 침략을 하면은 분쇄해버리겠다,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미국이 왜 북한 같은 조그만 나라에 신경을 쓰냐고. 한국에 하는 얘기야, 한국에. 근데 북한하고 한국은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이 위협이 되면서도 우리 민족끼리를 우리 민족 그 통일이라는 그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한국을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지 않고 대신에 미국을 거론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 입장을 가져야 돼. 우리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감싸주려고 그러고 봐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 화끈하게 한번 그냥 전쟁해버려, 그냥.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듯이, 왜 우리 민족이라고 봐줘? 우리 민족은 북한 주민들이 우리 민족이지, 북한, 지도층은 우리의 적이지, 그래서 문재인이 싫은 거야. 통일 안 되잖아. 정상회담하고 그래도 그게 다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거였지. 진짜로 진짜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하고 사이가 좋으면은 개방을 해줘야지. 한국 드라마도 북한 주민들한테 볼 수 있게끔 해야지. 왜 그 몰래 봤다고 총살을 시키냐고. 한국하고 잘 지내고 싶지가 않은 거야,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 지도층의 입장에서는 그냥, 달러나 주고, 전기나 주고, 물질적인 혜택만 받으려고 하는 거지. 교류 같은 거, 경제 협력이라든지 뭔가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개방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뀌었어도 달라진 게 없어. 정권 교체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정권 교체가 되면 이게 똑같아.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마찬가지야. 이거 보니까 정치 이념으로 봤을 때 민주당은 약간 진보적이고 국민의힘은 보수다. 이제 보수나 진보나 똑같아.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가 없어. 그냥 정치 세력만 있을 뿐이야. 정치 세력들끼리 그냥 지들끼리 그냥 5년 뒤에는 네가 또 5년 뒤에는 네가 자기네들끼리 정권 잡으려고 싸우는 것뿐이지 정치 이념이 없다고 우리나라는. 뭐 무슨 민주당은 진보고 뭐 보수가 뭐 정권을 잡아야 돼, 뭐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뭐 막 그랬잖아. 김동길 교수가 뭐 문재인 대통령일 때 막 어떨 때는 막 문재인을 죽일 것처럼 막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막 그러다가 또 어쩔 때는 또 뭐 우리 편이다, 민주 진영이다 막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근데 죽었잖아. 돌아가셨어, 김동길 교수.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노론과 노론과 소론이 있었잖아. 근데 노론 소론은 원래 서인에서 갈라져 나온 거냐. 동인 서인에서 갈라져 나온. 동인하고 서인하고 싸우다가 동인에서는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고 서인에서는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고. 근데 서인이 인조 반정으로 서인이 정권을 잡은 뒤에는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져가지고 영조 시대에는 노론 소론 막 싸우잖아. 그래서 뭐 경종이 독살됐느니 막 어쩌니 하면서 소론이 감하고 게장은 먹지 않는다고 막 그러면서 싸우잖아. 노론하고 소론은 원래 한 집안이라고. 서인에서 갈라져 나온 거. 원래 서인이라고 하는 한 집안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원래 한 집안이나 마찬가지야. 김영삼하고 민주당은 김대중 쪽, 그리고 국민의힘은 김영삼 쪽. 근데 김대중하고 김영삼은 원래 둘도 없는 친구잖아. 그래서 박정희하고 원래 싸웠던 사람들이잖아. 민주진영이잖아. 같은 편. 지금 겉으로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편이야. 같은 진영에서 갈라져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지. 속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야당이 정권을 잡든지 여당이 잡든지 상관 안 해. 어차피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자기네들끼리 해먹는 거야 그냥. 근데 막 정치에 미쳐가지고 그런 사람들 있죠. 북한에 미친 사람도 있고, 북한 국가를 들어보면은 막 장엄해, 빛나는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겉으로 봤을 때는 막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무상 의료, 무상 교육, 무상 배급. 뭘 배급해주냐? 강냉이를 배급해주죠. 우리는 쌀밥 먹고 있는데 그것도 밥도 막 살찐다고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남한에서는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당뇨, 고혈압 같은 걸 예방하기 위해서 고기를 안 먹고 뭐 다이어트를 하고 비만을 걱정하는데, 북한에서는 강냉이를 먹고 있잖아. 쌀밥 주면 엄청 좋아할 거 아니야. 쌀밥에 소고기, 돼지고기, 고기 종류 주면 엄청 좋아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극인 거죠. 그러니까 같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살찔 거를 걱정을 하고 한쪽에서는 강냉이를 먹고 있어. 옥수수를 강냉이라 그러잖아. 옥수수 밥을 먹고 있어. 같은 시대에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으면서 그렇게 된 거잖아. 이런 거를 보면은 통일을 해야 돼. 통일을 해서 북한 쪽에 황해도니
사우디 왕자가 네옴시티를 건설한다 그러잖아. 사우디를 21세기 친환경 도시로 건설한다는 그런 것처럼 북한 지역을 나는 건설을 하고 싶어. 그런 식으로. 얼마나 재밌겠어. 응?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신세 한탄하는 것보다, 이명박이 그렇게 한 거잖아. 이명박이 우리나라 경제 개발할 때 막, 정주영 회장이랑 같이 전국을 돌면서 개발하고, 도로도 놓고, 발전소도 만들고, 제철소도 만들고, 얼마나 좋아. 북한 지역을 다 그렇게 개발하자, 이거야. 근데 못하고 있는 거야. 누구 때문에? 북한을 통치하는 그 소수의 몇천 명의 그 지도부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거야. 물론, 북한 인민들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도 안 되겠지만 수백만 명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야. 고통스러워. 고통스러울 때는 종교의 의지, 하나님 있지도 않은 신에게 기대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하늘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다 내려다보고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있으면 좋겠다.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 죽어서도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걱정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줘. 아픈 것도 낫게 해주고 뭐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물질적 정신적 축복을 내려주시는 기도만 하면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사실은 없다 이거야. 없어. 교회에 가서 아무리 기도해봤자 소용없는 그냥 허공에다 대고 그냥 소리치는 거야. 기분은 좀 나아질 수 있겠지. 찬송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면은 우리 노래 들으면은 락 음악 같은 거 신나는 힙합 같은 거 들으면서 그러면은 잠깐 기분이 좋을 수 있는 것처럼 교회 가서 기도하면은 잠깐 기분 좋을 수 있어요. 근데 헌금 내야 되잖아. 그래서 못 간다. 그리고 죽으면 천국이 기다리고 얼마나 좋아? 죽으면 끝이 아니래. 죽으면 끝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더 좋아. 환장하는 거죠. 다 거짓말이야. 근데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죽으면은 유에서 그냥 무로 돌아가는 거. 무.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사람의 의식이 사라지면은 그냥 전구의 불이 꺼지듯이 TV 화면에 컴퓨터 모니터에 화면이 나가면은 깜깜하게 되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은 그렇게 되는 그냥 무로 돌아가는 거야.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라는 건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